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동해삼척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위 입장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한 특히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그 가불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발주자와 원덕업자, 하수구민 등이 모두 이 제값을 받고 제값을 주는 시장 질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특히 그 부당행위가 많으므로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점검 개선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정부는 가불관계 중에서도 그야말로 갑 위의 갑, 그래서 이른바 수포갑이라고까지 지칭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가운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각종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시 7호선 지하철 공사에서 그렇고 동해 남부선 철도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수원 복선전철 등 이와 같이 이 의뢰 입장에서 오죽하면 갑한테 소송을 하겠는가? 과거 같으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이제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중이거나 변론 중이고 이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은 이 부실 벌점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이건 그야말로 가불관계에 부당한 행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이거의 실태를 보면은 이 금액에 있어서도 대단히 막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 연장 파악된 것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85개 기관에 295개 현장에서 4,204억 원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이 국토부 관련 분쟁 금액을 보면은 그 대단히 해당하는 48.6% 2,0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그 수포갑에 부당한 행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동보급으로 들어간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도산합니다. 견딜 재관이 없어서 이건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이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데 장관님 이 해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도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건설업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방안에는 그 부분을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또 태반은 이 적정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대책으로는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처음 계약했던 대로 예정된 준공기한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이 대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또 추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이 계속비 공사의 경우는 민간이 선투자해서 공기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장기 계속 공사에도 네.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대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창조 경제를 강조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자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국토부만의 노력으로 국토부의 의지로 간다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여기에 동의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 여기에 장관님의 정말 소신 있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힘을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SOC 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데 문제도 이것도 역시 뭐 신규 사업 가운데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계속 이미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이 되면은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공기 연장이 안 되도록 예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는 노력,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주무 부처로서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의 그 동해안 지역의 그 SOC 사각지대 38국도라든지 동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특히 삼척 포항 예, 뭐 SOC 예산은 이게 줄어들어서 사실 뭐 신규 사업, 계속 진행 중인 사업 전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 주질의에서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이 고속철 발주의 특혜 의혹, 그리고 뭐 부품 시험 성적 신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고, 또 뭐 공단과 업체 간의 뭐 유착 관계라든지, 그래서 아까 김관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철도 마피아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존경하는 조원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설공단의 직원들의 이제 기관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특별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철도 건설 문제는 국가 SOC의 가장 그 기초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완결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주 정확한 이 효율적 그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공단 기관장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가 상당히 그 엇갈리는 좀 상반된 평가가 혼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이 시설공단 이사장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는 걸로 압니다. 1년 9개월에서 예. 10일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취임 이후에 제가 뭐 긍정적인 평가라면 뭐 예산 절감 노력이라든지 나름 그 윤리 경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역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노력이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간 기관장으로서
철도시설공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추진했던 어떤 경험에서 어떤 역부족을 느끼라든지 혹은 하여튼 그 어떤 소감이랄까 그간에 또 해왔던 소신이나 소감에 대해서 한번 직접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하니까 각종 비리가 많이 이월되어 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4년 이상 개선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신상필벌, 정부의 위탁집행령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직자들의 자세로서 청렴도 향상도 시켰고 사업비도 1조 3천억 원을 지난해 말까지 시켰고 올해도 8천억 더 시킵니다. 그리고 순부채도 하루에 23억 원의 이자를 내면서도 사업비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예산도 많이 줄였고 부채도 순부채도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줄였기 때문에 해외 신용평가 등급 해외 신용기관에서조차도 무디스 등에서도 2단계나 상승시켰고요. 사고도 운수소관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40% 이상 줄였습니다. 기술 수준도 어찌 보면 미흡해서 여러 가지 장애도 많았습니다. 간단히 좀. 예, 그리고 레일패드 문제도 감사원에서 재시공을 하라고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아까 지적된 특정 마피아 등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하려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거기까지만요. 그렇다면은 그 특정 마피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공단과 업체 간에 그 실제로 그런 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명명백백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지금은 보십니까? 저는 잘 해결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종전과 과거와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는 세력으로부터 많은 엄해를 받고 있다고 기관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철도를 더욱더 혁신해서 정말 해외 사업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외자재에 의존하는 것을 국산화도 시켜서 철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 온몸을 바치도록 할 계획입니다.